예, 이번에 231페이지에 산출세액과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31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소득세율 산출세액이 나와 있고요. 이 표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세액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 부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순서 나와 있는데 232페이지의 내용으로 가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동안입니다. 근데 23년 12월 30일 이전인 경우만 됩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5년 동안 감면해서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부장 관련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때도 5년간 감면율을 적용해 줍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 감면율은 50%고요. 50%고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은 3년이 되는 날까지는 70%고 나머지 2년은 50%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되는 외국인 기술자는 조금 더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 케이스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쉽게 알고 있는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일 때 적용이 되고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은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업 기타 주점업, 그 다음에 기타 사행시설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적용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도 6월 달에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업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종이 아닌 경우에 이제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한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청년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은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교육하면서 배웠던 청년의 범위 있었죠.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감면 34세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관련되는 부분도 34세 이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핵심 인력 관련되는 부분,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도 34세 이하 인자입니다. 군복무 기간 포함해서 최장 39세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39세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앞에서 34세 이하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군 복무 기간을 뺀다. 군 복무 기간이 최대 6년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6년을 빼서 계산하도록 최대 6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세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인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다음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관련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직계 좀비소, 그 다음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뺍니다. 그러면 특수관계 있는 최대 주주 관련되는 특수관계 있는 사람 다 빼고 나면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전부 핵심 인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도는 어떤 의미냐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런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연봉의 차이점과 복리후생의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복리후생의 차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줄 수는 없지만 연봉에 대한 차이점들을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내일 채용 공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기업에서도 납입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갭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좀 보완해 주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상품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이 최장 5년입니다.
최장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쭉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 있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도입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보상기금의 범위와 납입 기간을 한번 보면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5년 이상 공동 납입합니다. 즉 내일채용 공제에 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 공제, 내일채용 공제, 청년 내일채용 공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납입을 하고 회사에서 일정 부분 거의 2배 정도 납입을 합니다. 같이 납입을 하고 기간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됐을 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그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금액은 나중에 근로자한테 갈 때는 근로소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청년 근로자일 때는, 중소기업일 때는 90%를 세액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10%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 외 근로자는 50%고요. 중견기업 근로자는, 청년 근로자는 50%, 청년 외 근로자는 30%가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때 근로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근데 청년에 대해서는 90%까지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으면 그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성과급의 범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목표 설정,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경영성과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하고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거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한데 요 규정이 내일채용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가입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요건에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제도라든가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거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런 유형의 기업이라고 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됩니다. 자, 이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서 이제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소득세가 50% 감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감면 대상 근로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다음의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급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7천만 원 넘는 사람은 고액 연봉자라고 보고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되고요. 해당 기업이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이 2번에 해당하는 자와의 직계 좀비속 또는 그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세액 감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감면 규정들이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급여대장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감면 규정은 우리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39페이지에 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한 세무사랑 프로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보기 전에 사원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보시면 우리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추가 사항에 보시면 11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우리 사원 등록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은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나머지 감면들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이제 한번 보시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갖고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급여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F4 수당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당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면 부분, 비과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비과세로 선택을 하고요. 2번 비과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경영성과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이라고 제가 수당명을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 유형에 가셔갖고 F2번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중소기업 핵심 인력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 버튼을 통해서 등록하시게 되면 소득세의 50%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비과세에서 경영성과급이 있었고요. 핵심 인력 내일채움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일채움이라고 하죠. 제가 수당을 내일채움이라고 등록을 하고요. F2번 누르셔갖고 그러니까 핵심 인력이라고 찾아보면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핵심 인력 보상 기금인데 청년이냐 비청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0%는 그러니까 중견기업일 때고요. 청년일 때는 50%, 90%, 일반 중소기업일 때는 50%입니다. 만약에 청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T42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수당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종료하고 12월 달 급여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 급여 대장을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어떻게 돼 있죠? 경영성과급 내일채움이라고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기부 직원한테 경영성과급 500만 원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송아지 직원한테 그러니까 내일채움으로 해서 300만 원 지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우리 연말정산 자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기부 직원하고 송아지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갖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련되는 그러니까 계속 근로자 전부 다 불려져 와 있을 거고요. F6번 급여자료 갱신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급여자료 수정된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셔갖고 F7번 세액 계산을 통해서 세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신 다음에 안기부 직원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 탭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른쪽에 세액 감면이라고 있습니다. 세액 감면을 보시면 51번, 52번, 53번, 54번 내용 나오죠. 여기에 화살 표시가 있는데 삼각 표시가 있는데 삼각 표시 클릭해 보시면 안기부 직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돼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감면율에 대한 부분 적용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감면 기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송아지 직원 관련해서도 3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삼각 표시 누르셔갖고 감면 기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 앞에서 급여대장 쪽에서 정리했던 금액 반영되면서 감면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될 때 우리 연말정산이나 급여대장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들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원 등록에서 정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소득세 감면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급여대장에 있는 수당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당을 등록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